네, 안녕하세요. 오늘 얼굴탄 장구석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네요. 네네. 네,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WNGP 청주 대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뭐, 사람들이 왜 여기가 약간 외진 데인데, 네. 왜 여기 괴산 네. 중원대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됐느냐, 이걸 되게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네. 이 임꺽정이 실존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가상의 인물로 알고 있는데, 홍길동처럼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인데, 네. 제가 임꺽정의 저자가 괴산 출신이라서 임꺽정 선발대회를 괴산에서 항상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개최했을 때 임꺽정 선발대회 대상을 받아서 이 괴산 지역의 마스코트로 몇 년을 활동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4번 박민호! 정말 대단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몸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리고 강인한 체력과 그리고 아주 유머 넘치는 위트로 그래서 오시다 보면 네. 이제 그 임꺽정 동상이 크게 네. 있어요. 근데 그 형태를 네. 저를 좀 약간 모티브로 이렇게 하셔서 네. 제가 이 지역을 지방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저희는 한 2, 30분 거리. 이런 비하인드 네네. 스토리가 있었는데. 근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청주에서 할 때가 많은데 어. 왜 청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 지인들은 거의 다 청주 사람인데 왜 네. 30분 달려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 이게 되게 많은데 네네. 오늘 출전자분들도 청주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 네네. 청주 대회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괴산에서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네네. 있었네요. 그리고 또 대회를 오랜만에 개최를 하셨잖아요. 네네. 소감이 너무 궁금해요. 그동안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거는 핑계고, 약간 심적 부담감도 있었고, 전에 대회를 개최하면서 받은, 전 되게 상처에 강한 사람일 것 같으면서 상처가 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돈만 보고 대회를 개최하는 거 아니냐는데, 실제로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전부 다 적자를 봤거든요. 사실 근데 뭐 이게 인원수가 저희가 769명이 나왔던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관 자체가 인천 계양체육관 막 이런 아시안 게임에 있던 경기장을 빌리다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깔고 간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지금의 이런 출전비 정도가 아니고 입장권도 10,000원이어서 제가 좀 책정을 잘못한 거죠. 근데 괜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있었고, 제가 좀 이걸 감개가 무량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오늘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느꼈던 거는, 저는 이제 40대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대회를 개최할 때 저랑 비슷한 나이대 선수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보다 많이 어린 분들이 나오시는 것도 그렇지만 저를 알아본다는 게, 저는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들은 저를 모를 줄 알았는데, 대회를 개최하는 것 중에 큰 게 대회장으로서 알아봐 주는 것도 고마운 거잖아요. 선수로서 알아보지 못해도 그냥 저를 알아봐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결정적으로 마음 먹으셨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아, 그거는 회원분이 계셨는데, 회원분이 사실은 너무 일반적인 대회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지도하거나 저희 뭐 이제 직원들이 지도하는 회원들도 대회 나가서 입상까지는 아니어도 대회들이 진입장벽이 다 높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별로 나눈 대회도 없고 해갖고, 제가 원래 기존의 WNGP랑 무사에 있는 여기 대회장님들이랑 굉장히 친하고, 전에 있던 뭐 피트니스타라는 그걸 없는 얘기라고 치부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회에서 많이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해서 더 활성화되고 다른 추가 모집을 해서 대회장 분들이 많이 모이신 건데, 그래서 아는 분들이 많아서 WNGP를 하고 싶었어요. WNGP를 진입장벽이, 저는 기존에도 아마추어 리그 대회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첫 출전자만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노비스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대회 전체가 첫 출자인 대회는 제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맘스, 엄마들이 나오는 대회도 외국에는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도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하는 회원님들도 내가 겪었던 그 무대에 약간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한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하면, 그래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도 돼서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제가 3년 동안 대회를 개최 안 했었죠. 그리고 그동안 사업적으로도 센터 개수도 조금 성장을 했어요. 다행히 코로나인데 많이 도와주셔갖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엄청나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 베푸는 느낌으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개최를 하셨는데도 네네. 엄청 많은 선수님들 참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표님 어쨌든 인스타의 활동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되게 네네. 굉장히 어린 선수님들도 아, 대표님을 네. 알고 하는 게 인스타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표님 인스타를 보면 네. 약간 인간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정말 지식도 바깥다식 하시고 네네. 거기에 또 되게 재밌는 부분까지 네네. 엉뚱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실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조금 이게 네. 변태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관찰력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계속 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비즈니스니까 네. 비즈니스 측면에서 만나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을 줬을 때 나는 어떤 이득을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지부터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해타산적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되면서 많이 그런 분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약간 그 문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학문적인 부분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관찰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관찰력이 좋다기보다 관찰을 좀 약간 집요하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좀 꽂히면 네. 그게 완전히 진짜 뭐 박사학위까지 받거나 그 정도 집착은 아니지만 그게 어느 정도에 통달할 때까지는 좀 계속 그것만 좀 몰두하고 그래서 제가 좀 그건 있어요. 이렇게 막 좀 이것저것 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제가 사업장도 뭐 태닝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지금 뭐 머신도 팔고 있고 헬스장도 하고 이게 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것저것 막 욕심 많은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네. 보면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피트니스 장르잖아요. 제가 갑자기 뭐 노래방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것도 잘 어울려요. 어울리긴 하는데 제가 모르는 장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기도 네. 힘든데 네, 이렇게 네. 여러 분야를 어쨌든 관련이 있다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사실 태닝을 너무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네. 사실 옷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뭐 머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네. 머신을 제가 뭐 설계하고 이러진 못하지만 의뢰를 해요. 여기가 좀 아쉬운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업체 거를 저희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이거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의뢰를 해서 얘들 개발비는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 마진이 어느 정도 남을 정도 계산해서 좀 저렴하게 팔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된 게 네. 제가 진짜 이것저것 하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좋아하는 장르, 내가 자신 있는 것만.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어쨌든 사업적으로 넓혀 가시는 이유가 어쨌든 조금 돈을 더 벌고 싶다 이런 그렇죠. 마음이 그게 크죠. 그런 게 네. 있으시죠. 그게 솔직하게. 크죠. 저는 많은 이제 트레이너분들이나 이쪽 업종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다 네. 비슷한 생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대표님이 하신 여러 사업 중에서 피지컬 크라운을 또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옷이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고 디자인도 감사합니다. 좋고 네네. 재질도 좋고 거기다 마케팅 능력도 있으셔서 네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메어를 런칭을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 봤는데 네. 약간 조금 조언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네. 지메어뿐만 아니라 유통이잖아요. 이게 네. 생산을 의뢰해서 저희가 공장을 살 수는 없거든요. 공장은 전체를 사면 뭐 부지나 이런 것까지 하고 몇십억 단위가 되니까 네. 의뢰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을 계약하는 뭐 저희가 공장을 8개를 이제 위탁을 해서 생산하는데 네. 뭐 오드람프 봉제나 뭐 오바로크 같은 그런 걸 잘하는 공장이 있고 면 봉제를 잘하는 공장이 있고 그런 거를 여러 개를 하라는 그게 아니라 구조를 좀 빨리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고 거기에 특화된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못해도 이분을 완전히 저도 다른 일을 하니까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구조를 이해하고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쇼핑몰이 사무실을 인테리어해서 매장을 차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초기 자본이 적게 되니까 만만하게 보고 시작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지메어뿐만 아니라 뭐 아동복이나 여성복도 많은데 실제로 왜냐면 돈을 어느 정도 줘야지 생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품목이 되고 두 품목이 되고 이게 10개, 20개가 되고 라인업이 꾸려졌을 때 매출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하나, 두 개 시작했을 때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실제로 뭐 유통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많이 원단이나 공장에 대한 계약을 좀 확보를 하고 시작하는 게 리스크가 오히려 적어요. 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표님 시행착오가 그래도 있으셨을 텐데. 저는 관심이 많아서 원래 쇼핑몰을 일찍 했었어요. 저는 이제 40살인데 네. 20대 중반 때 되게 일찍 뭐 1세대 이런 건 모르겠고 남들이 안 할 때 좀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트레이너를 하면서 이도저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택배차가 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제가 다 싸들고 우체국을 가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야 돼서 네네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그 이제 도핑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네. 도핑에서 이제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나온 선수님들 네. 회수하러 다니는 일을 하셨는데 네, 네.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나요? 아, 내년에도요? 네. 네, 개최를 하죠. 매년 이제는 할 생각이고. 아, 그 도핑, 네. 도핑 테스트를 해서 네, 이제 네. 도핑에 걸린 이제 선수님들의 그걸 회수하러 네, 네. 가셨었죠. 아, 근데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핑에 적발된 선수를 찾아갔을 때 일단 항의성으로 좀 무섭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무서운 거에는 더 무서운 사람이 가야 된다고 해서 의견이 저로 좀 취합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얼굴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거냐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생각도 없었고 사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막 그렇게 많은 적발이 있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뭐 열 몇 번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적발되니까 그러면 그게 매주 있으면 나도 좀 힘든데 가끔 있으면 제가 가겠다 네. 해서 한 거고 저는 WNDP 청주를 내년 개최할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좀 이색적인 걸 좀 좋아해서 올해도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네. 올해 초에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군인, 소방, 경찰만 모이는 대회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면 학생들만. 왜냐면 저는 그거에서 학생 때 대회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여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캠퍼스의 퀸을 뽑고, 남자 종목 같은 경우는 캠퍼스의 약간 왕자 같은 느낌을 뽑고 싶은데, 이건 제 생각일 수 있는데, 너무 하드해지는 걸로만 좀 가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래서 뭐 논란도 많고, 하드해진다는 거는 너무 이제 근육의 강도 자체가 높고, 네. 근육의 볼륨이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정보도 이제 뛰어나지고 운동 장비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 환경적인 측면이 좋아지면서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에 기준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진 않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중화가 되려면 사실은 이제 좀 모두가 즐기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너무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선수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제 일반 대중들은 징그러워 뭐 재수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우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은 같은 나이대에 몸 좋은 친구들을 좋아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캠퍼스에 킹과 퀸을 뽑고 싶은 대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꿈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신데 그 대표님 제가 어쨌든 아까 도핑 관련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네네네. 넘어갔는데 조금 그런 선수님들한테 조금 해주시고 싶은 얘기는 요번에 약간 논란이 있으면서 좀 억울하다 막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약물 사용자나 뭐 내추럴 선수나 선택인데 대신 속이면서 약물 사용자가 내추럴 대회에 나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 이제 검증되지 않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 당도도 측정을 할 때 약간 비를 맞은 과일들은 당도가 이제 묽어지면서 이게 당도가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에서 대사체의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된다는 약간 믿을 수 없는 루머들이 많아서 실제로 약물을 사용했는데 이제 물을 엄청 많이 먹고 계측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안 걸릴 줄 알았냐? 근데 솔직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누가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고 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도핑이 와다라는 이제 카다는 대한도핑방지연맹이고 와다는 이제 월드 기준 자체가 예전처럼 만약에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타이레놀을 검출하는 게 아니라 타이레놀이 몸에서 대사됐을 때 찌꺼기가 나오는 대사체까지 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쉽게 피해갈 수 없어요. 도핑을 쉽게 피해간다고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안 쓰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들은 5년 동안 안 빠져나와요. 5년 전에 써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짧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짧고 뭐 길고 이건 주기는 다양한데 여러분의 뇌피셜로 판단해서 나왔다. 괜히 진짜 이게 한번 잘못되면 진짜 신세가 진짜 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만약에 사용을 하셨으면 도핑 적발하지 않는 대회를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박민호 대표님 파이팅 하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대표님 파이팅!